유시민 작가께서 컴백하셨습니다. 너무나 기다렸던 순간인데 오늘 SNS에서 화제가 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실관계는 뭐 분명히 할 필요는 있죠. 그게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뭐 저한테 총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거절하니까 그다음에 뭐 김민석 의원을 지명을 하고 이랬다 그런 거는 난 모르겠고 그냥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구상 중에 네. 총리 감을 이렇게 찾는 과정에서 네. 그런 검토 대상 중에 한 명이었을 수는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다시 공직을 맡을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본 적은 있다. 그럼 나는 뭐 어떤 공직도 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단호하게. 예, 그 정도만 하죠. 공직을 한다고 해서 꼭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고 공직을 안 한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공직을 해야 행복한 사람이고 그건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분 예. 요새 얼마나 행복해 보여. 아유, 이럴 거면 좀 신났어. 진작시켜주지 맞아요. 그랬어. 난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스타일은 그런 공직 수행에서 그것이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 보람 있고 훌륭한 일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만족을 얻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정치 비평을 안 하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되도록 좀 네. 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왜 그래요? 그리고 이제 민들레 칼럼도 이제 그게 제가 하는 제일 중요한 정치 비평이었는데 네. 그 2주에 한 번씩 네. 이제 글이 안 써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시민언론 민들레에는 글이 안 써져서 못 쓰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이제 여러 이유가 있는데 제가 사실은 2016년, 17년 그 박근혜 탄핵되고 나서 좀 되게 좋았어요. 그때 뭐 TV 예능 프로 같은 데 나가고 뭐 맞아. 사람들이 저 인간 저 몹쓸 인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괜찮네 뭐 이런 얘기 네. 듣다가 2019년도에 조국 사태 터지면서 이제 정치 비평 형식으로 참전을 한 거죠. 그 조국 사태에 참전을 하면서 이제 활발한 정치 비평을 그때부터 해서 약 7년 가까이 그걸 했어요. 네. 했는데 이제 제가 매불쇼는 재작년 이맘때 문과남자의 과학공부 그 책 내고 나서 나왔던 것 같아요. 한 2년쯤 전에.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거 하면서 그 정치 비평이 때로 좀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네.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게 다른 비평가들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비평가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아요. 아니 뭐 아무렇게나 해도 뭐 이번에 뭐 무슨 뭐 국힘당이 뭐 170석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했다고 해서 국힘당에서 공격하거나 민주당에서 비판하거나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비평가들끼리는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하는 비평에 대해서는 비평가들이 막 비난을 하고 막 왜곡하고 할 뿐만 아니라 국힘당에서도 공격을 해요. 때로는 막 민주당에서도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그러기도 하고. 이게 되게 부담되는 일이잖아요. 부담되죠. 그게 왜 나만 유독 그러지? 그게 꼭 뭐 그분들 잘못은 아니고 내가 비평이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조국 사태 때부터 참전해서 윤석열 일당과 6, 7년간 싸워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거는 윤석열하고 싸우는 사람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제가 사실 좀 약간 책임감을 느꼈어요. 문 대통령께 제가 일은 안 하지만 밖에서 힘 넣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네. 그게 밖에서 좀 해야 된다는 어떤 의무감 같은 게 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낙선할 때 그때는 그런 의무감보다 난 아무것도 약속한 게 없으니까 내가 무슨 부채의식을 가진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아주 친분이 깊은 사이도 아니고 근데 너무 마음이 이제 안쓰럽고 정말 그렇게 사방에서 공격받으면서 모함받고 악마화 당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저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 정말 민중의 성원을 받으면서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서 좋은 정치를 펼치는 거 이걸 되게 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또 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됐으면 좋았는데 떨어졌네. 그리고 윤석열이 이제 엉망으로 국가를 운영을 하고 막 횡포를 부리고 결국 계엄령까지 가니까 계속 싸웠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선거 비평도 하게 되고. 근데 때로는 내가 하는 비평이 민주당 쪽에 도움이 될 때도 있겠고 또 하다 보면 뭐 민주당 쪽에서 저건 안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걸 할 수도 있죠. 네. 비평이라는 게 늘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도움되는 거가 있을 때는 그냥 지나가고
좀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저거는 좀 다르게 했으면 좋았을 걸이라든가 이런 게 되면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우리하고 관계 없다고 한다든가 진짜요? 아니면 심지어는 그러지 말라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아니 나는 비평하는 사람인데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비평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선거 결과를 총선 결과를 예측을 했고 나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공격을 받았어요. 이번에 또 이제 대선 국면에서 또 네. 그 김문수 씨 부인 설란영 씨 문제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막판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예. 이제 하면 안 되겠구나 더 이상. 이게 그런 모르겠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리고 잘 하실 거예요. 저는 네. 옛날부터 잘 하실 거라고 믿었으니까. 네, 공감합니다. 하루빨리 더 많은 곳에서 뵙길 기대하며 우리 이 대통령은 또 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대개 취임 100일 회견을 했던 것과 달리 그 시기를 확 앞당기려는 것입니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최근 조속히 언론과 대면하라고 주문하면서 30일 회견 준비에 착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언론과 활발히 만나왔기 때문에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대통령이 그 시기를 더욱 앞당긴 건 그의 특유한 초급속 행정 스타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변에 국정 속도를 더 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속도가 더딘가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토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며 일 욕심이 특히 많은 이 대통령에겐 30일이란 곧 100일 같은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언론 그리고 국민과 소통 의지가 강한 스타일이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싶은 것들이 벌써 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역시 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역시 검찰입니다. 정치권에선 검찰이 김 후보자를 볼모로 잡고 개혁을 피하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검찰은 김건희 비리에는 눈 감고 내란범 윤석열은 즉시 항고 포기로 풀어줬습니다. 그랬던 검찰이 이제 정권이 바뀌어 불리한 처지에 놓이자 수사를 다시 정치에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보다 더 심각하게 존속 자체가 위협받자 앞으로도 온갖 무리수를 남발할 거라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김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의혹은 수사가 아니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사청문 대상인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검사들이 아닌 국민이 지켜보고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검찰의 김 후보자에 대한 수사는 청문회를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검찰이 대신 통제하겠다는 오만함의 표출입니다. 결국 국민들에게 검찰개혁의 정당성과 당위성만 높이기 십상입니다. 반드시 더 처절한 참교육이 있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